KBS 1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 8월 3일부터 7일까지 경륜과 패기, 원숙함과 신선함, 짜릿한 토론이 조화를 이루는 최강시사의 게스트 군단이 1일 스페셜 앵커로 나섭니다. 김경래의 최강시사, 최강 어벤져스. 3일 홍익표 의원, 4일 윤영석 의원, 5일 김남국 의원, 6일 이준석 전 최고위원, 7일 KBS 김양순 기자. 당신의 아침을 책임지는 속 시원한 인터뷰. 최강 어벤져스와 함께하세요. 국회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어제 본회의에서 임대차 3법을 모두 통과시켰습니다. 통합당은 반발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검찰이나 국정원 관련된 개혁안도 또 새로 내놨죠. 관련 소식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과 얘기 좀 나눠보겠습니다. 의원님 나와 계시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제 통과가 됐는데 이게 며칠 안 걸렸어요. 진짜 속전속결이다. 뭐 다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조금 부담스럽지 않으십니까? 지금 상황? 조금 우리 더불어민주당 중심으로 통과된 것이 좀 부담스러운 면은 있는데요. 예. 그러나 이제 시기가 시기이고 지금 네. 이 임대차 3법 같은 경우는 시기를 골든타임을 놓치게 되면 그 후폭풍을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결단을 내린 부분이고요. 그것이 시장에서 효과를 발휘한다면 충분히 저희가 감당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제 임대차 3법이라고 불리는 게 그냥 뭐 쉽게 말하면은 2년 계약하던 걸 4년까지 살 수 있는 거고, 세입자 같은 경우에 올리는 것도 5% 이내로 올리겠다 뭐 이런 건데, 이것 때문에 지금 전세값이 많이 오르고 있다 이런 게 있어요. 여기에 대한 대책이 좀 있습니까? 근데요. 네. 지금 이게 존속 중인 지금 현재 계약이 있는 전월세에도 바로 즉각 적용되기 때문에요. 네. 그 후폭풍이 그렇게 크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예전에도 보면요. 네. 89년에 전세 의무 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그랬죠. 올리는 예. 주택 임대차 보호법 개정이 있었거든요. 네. 그때도 일시적으로 4개월간의 임대료가 19% 올랐었습니다. 어허. 예. 네. 그런데 바로 그 이후에 시장이 안정적으로 진행이 됐었거든요. 그런데 그때는 존속 중인 계약에도 적용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더 후폭풍이 컸던 반해서 네. 이번에는 존속 중인 계약에도 바로 적용되고 또 국무회에서 바로 의결을 해서 네. 오늘부터 바로 시행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일시적인 출렁그램이 있었을지 모르겠지만 네. 바로 안정될 수 있는 상황이 아닌가 그렇게 봅니다. 일부에서는 그런 우려를 해요. 2년 플러스 2년, 4년 동안 보장해 주는 건 좋은데 그 4년마다 한 번씩 크게 올릴 거 아니냐. 요 우려에 대해서는 뭐 좀 대안이 있습니까? 그건 시장 상황을 좀 봐야겠지만요. 이게 네. 결국 부동산 시세와 관련된 문제거든요. 네. 그러니까 부동산 가격이 4년 후에도 급등한다고 한다면 그런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네. 부동산 부동산 시장이 안정이 된다면 네. 무작정 집주인이 전월세 값을 올릴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것이 임대차 3법만 지금 법이 통과되는 것이 아니고요. 네. 이제 4일날 또 본회의가 있지만 여러 가지 부동산 세제와 네. 관련 법들이 함께 이제 진행이 되게 됩니다. 그렇게 네. 되면 결국 부동산 시장 전체가 안정이 된다고 한다면 네. 4년 후에 무작정 집주인들이 전월세를 올리기는 어려운 상황이 있는 거 아닌가 그렇게 봅니다. 요번에 원래 이제 추진하던 게 표준 임대료 같은 것도 추진을 하고 있었잖아요. 그게 네. 빠진 이유는 뭐 특별히 있나요? 표준 임대료 같은 경우는요. 예. 지금 논의됐던 임대차 3법보다는 더 논의가 그동안 숙성되지 못한 측면이 있고요. 네. 무엇보다도 표준 임대료를 하기 위해서는 데이터 축적이 필요합니다. 네. 근데 그 임대차 3법 중에 전월세 신고제가 있잖아요. 네. 그 전월세 신고제가 이제 통과가 되고 네. 그러면 이제 이 데이터가 한마디로 쌓이게 되는 거죠. 네. 각 지역의 전월세 가격 이런 네. 것들이
그러면 그 표준 임대료를 시행하는데도 훨씬 더 부담 없이 그리고 객관적인 자료를 가지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요. 그 네. 부분은 좀 더 시간을 가지고 추진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거는 이걸 폐기한 게 아니라 조금 더 숙성될 때까지 논의를 더 해보자 이런 차원이라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미 법안들이 나와 있기 때문에요. 네네. 그 추가적으로 더 논의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당장 뭐 이렇게 어떤 시기나 이런 것들을 정해놓은 건 없는 거고요. 네, 그것에 대해서 아직 구체적으로 정하지는 않았고요. 네. 먼저 임대차 3법 시행을 하고 네. 그 경과를 보면서 같이 논의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봐요. 예, 지금 이제 야당이 사실상 뭐 표결 자체를 거부를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고 전면 투쟁하겠다 뭐 이런 반응들을 보이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뭐 여당 입장은 어떻습니까? 근데 이 주택 임대차 보호법만 두고 보면요, 네. 진짜 그동안 10수년간 계속 논의가 되고 이제 토론도 정말 많이 했습니다. 아, 예. 20대 국회 때도 저도 그때도 그때 20대 국회 때도 제가 법안을 발의했었고 네. 했었는데 일소에서 결국 통과가 되지 못했는데요. 네. 근데 어쨌든 지금 제가 그 미통당 의원님들한테도 그래서 결국 이 법안들에 대해서 반대하는 거냐 그러면 또 말을 정확하게 하지 않으세요. 네. 그러니까 이건 결국 민생의 문제이고 지금 정파적 이해관계를 앞세울 문제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네. 그래서 결국은 또 그렇다고 지금 장애투쟁 문제도 논의는 하셨지만 안 하시는 걸로 된 것 같고요. 그래서 조만간에 또 다시 정기국회 시즌이 들어오고 여야 간에 협력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네. 국회로 다시 들어와서 함께 하시자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어제 부동산 법안 통과도 있었고 검찰과 관련된 그 개혁안도 또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거 보니까 국정원은 일단은 국내 정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완전히 손을 떼겠다. 대공수사는 경찰에 넘기겠다 이런 건데 검찰 같은 경우도 직접 수사 범위를 확 줄여버렸어요. 이게 지금 검찰 조직에서 지금 감당하고 있었던 게 있지 않습니까? 이게 현실적으로 그거를 한 6분의 1로 줄인다는 건데 그게 가능한 거예요? 이게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 지금 어제 그 박침은요 이미 형사소송법에서 저희가 규정한 겁니다. 지난번에 형사소송 통과를 할 때요. 네. 검경 수사권 조정을 했지 않습니까? 거기서 형사소송법상의 6대 범죄만 직접 수사를 하기로 돼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그것을 구체화한 것일 뿐이지 범위를 줄인 것이 아니고요. 네, 그걸 먼저 정확하게 범위를 줄인 것이 아닙니다. 예. 그러니까 직접 수사를 할 수 있었던 6개의 범죄에 대해서 네. 구체적으로 그러면 그 범죄 중에서도 어떤 부분들을 할 것인가 네. 그것을 한정한 부분이었죠. 예. 그러니까 그 범위들을 이제 아주 뭐 예를 들어 이제 횡령 배임 같은 거는 얼마 이상 뭐 이런 것들을 다 나눴기 때문에 범위가 확 줄어든 것처럼 보이거든요. 근데 그런 네. 차원이 아니다라는 말씀이시네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도 그 범죄 부패 범죄, 네. 경제 범죄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것을 구체적으로 범위를 제한하는 것은 네. 나중에 그 령으로 하겠다고 그 형사소송법에 돼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것을 구체화한 거죠. 근데 지금 이제 경찰한테 상당 부분 이제 수사를 넘기는 거잖아요. 근데 네. 이게 그러면은 그러니까 계속 이제 돌고 도는 얘기인데 그러면 검찰은 그러면 그 권력이 비대해지는 부분을 어떻게 감시하고 견제할 것이냐 이 부분이 생기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한 대책은 별로 없는 것 같아가지고요. 그때 그 형사소송법을 개정할 때, 네. 그 부분에 대해서 기본적으로는 검찰은 직접 수사의 범위는 줄이고요. 직접 수사는 이제 경찰에서 상당 부분 네. 하는 것으로 이관이 되게 되고 대신 여러 가지 보안 수사 지휘라든지 그 재수사 지휘라든지 지휘가 아니라 재수사 요청이죠. 그런 것들을 통해서 그 경찰의 직접 수사는 통제하는 방안들이 있고요. 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찰 조직이 비대해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제하는 가장 큰 방법으로는 자치경찰제의 도입 그리고 그
수사경찰과 행정경찰의 분리의 원칙으로서 예. 국가수사본부를 설치하는 문제 네. 이런 부분들이 논의가 됐었는데 입법 발효까지 이어지지 못했습니다. 예. 그래서 어제 당청정 간에 이제 그것을 입법화하고 추진하는 것 이것으로 그 경찰에 비대한 권력은 통제하는 방향으로 나갈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그 자치경찰 같은 경우도 20대 때 나왔던 법안보다 좀 후퇴한 게 아니냐. 자치경찰 조직을 따로 만들지 않고 기존 조직을 활용한다는 거잖아요. 이러면은 현장에서는 굉장히 혼선이 있지 않을까요?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이 부분은? 그러니까 사실 조금 그 혼선보다는 조금 지휘 체계나 그런 부분들에서 예. 같은 건물을 쓰는 형태로 될 수밖에 없는 지금 그렇죠. 상황이어서 약간의 문제점이 있을 수도 있다고 보입니다. 그러나 예. 지금 그 이온화 모델을 원래 검토를 했었는데 지금 네. 코로나 전국이 발생하고 그러면서 경제적으로 그게 비용 추계를 해보니까 굉장히 많은 5조 원 상당의 네. 그런 비용이 드는 것으로 추계가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그것을 그런 방식으로 하기는 좀 어렵다고 보여서 지금 네. 그 강력단위와 경찰서 중심의 기초단위 조직을 일원화하기로 했는데요. 명확하게 법적으로 그 수사 지휘 체계, 지휘 감독체를 하는 것으로 그것을 조금 커버를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20대 국회 때도 계속 지적이 나왔던 건데 경찰 개혁과 관련해 가지고 예컨대 정보 경찰 같은 경우는 좀 개혁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근데 그런 얘기들은 좀 빠져 있어요. 그래서 경찰 개혁안은 좀 미진한 게 아니냐 이런 전체적인 평가들도 시민단체 중심으로 나오고 있던데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정보경찰에 네. 어제 그 안에서 논의는 되지 않았지만은요. 그 네. 정보경찰의 범위를 축소하고 그 업무를 명확하게 하는 것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논의가 되었고요. 추가적으로 제가 볼 때는 입법 발의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시민단체와도 계속 연계해서 네. 지금 시행되는 경찰, 검찰 네. 이런 개혁안들 중에서 빠지는 부분들이 있다면 네. 계속적으로 또 추가적으로 논의하고 입법화하는 네. 그런 단계들을 밟아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공수처 얘기도 잠깐 여쭤봐야 되는데 공수처 후속 3법이 처리가 됐잖아요. 운영위원회에서. 네. 그런데 지금 추천위원회 관련해서는 그거 빠져 있어요. 규정 바꾼다고 했는데 그죠? 그럼 야당한테 계속 추천위원 후보 지금이라도 달라 이런 신호로 읽으면 됩니까? 그렇습니다. 이거 어차피 그 공수처법 5법이 네. 야당의 비토권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규칙에서 그 추천과 관련해서 강제한다더라도 네. 결국 야당이 응하지 않으면 좀 네.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추천을 요청드리고요. 그리고 네. 제가 듣기로는 지금 미래통합당에서도 그래도 네. 법조인 출신 의원들끼리 모여서 논의도 하시고 그러셨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제 지전이 있지 않을까. 공수처가 출범할 수밖에 없다는 것에 대해서는 네. 미래통합당 측에서도 스스로는 인정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협조를 계속 요청드리고요. 어쨌든 정말 협조가 안 된다면 결국 또 법 개정의 문제로 갈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 상황까지는 가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 여야 분위기로 봐서는 협조를 할 것 같지는 않은데 제 3자 입장에서 이렇게 보면요. 근데 그렇게 되면 어떤 시한 같은 게 좀 있습니까? 언제까지는 좀 해달라. 이런 대략적인 어떤 마지노선 이런 게 있습니까? 그 법률상으로는 없는 것이고요. 예, 아니 정치적으로요. 예. 네, 정치적으로 그거는 이제 일단은 미래통합당에서 지금 헌법소원을 낸 것을 가지고 네. 그 이연성 여부를 가지고 그게 이제 판단을 기다리겠다 이 입장이거든요. 예. 네, 근데 헌법재판소에도 이 사정을 알고 있고 그렇게 많은 시간이 걸리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미래통합당에서 협조하지 않는다면 그거는 정말 입법기관이 이행하지 않겠다는 의사표시거든요. 네. 그렇다면 정말 그거는 이제 법 개정에 저희가 나서는 것을 고려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네. 빨리 그 전까지 좀 나서 주시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들을게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더불어민주당 백혜령 의원이었습니다. 2부에서는 주호영 원내대표 만납니다. 자, 1부 여기까지고요. 8시에 돌아옵니다.